우리는 늘 더 나은 삶을 꿈꿉니다. 더 많이 벌면 행복해질 거라고, 조금만 더 성공하면 만족할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하지만 이상하지 않습니까? 분명 예전보다 더 잘 살게 되었는데, 우리의 하루는 왜 점점 더 공허해질까요? 쉬는 날에도 마음은 쉬지 못하고, 일을 끝내도 성취감은 오래가지 않습니다. 우리는 지금 행복해지기 위해 그렇게 열심히 살고 있는데도 말입니다. 한 심리학자는 이 질문을 평생 붙잡고 연구했습니다. 무엇이 인간을 진짜 행복하게 만드는가? 왜 어떤 순간은 평생 기억될 만큼 충분한가? 그리고 그 상태는 왜 돈도 성공도 아닌 전혀 다른 곳에서 나타나는가? 수십 년의 연구 끝에 그는 놀라운 사실을 발견합니다. 행복은 결과가 아니라 우리가 어떤 상태로 살아가느냐에 의해 결정된다는 것. 오늘 우리는 그 연구가 밝혀낸 인생이 가장 깊어지는 순간의 원리를 통해 막연한 성공이 아니라 스스로 삶의 방향을 설계하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지금 당신의 하루는 흘러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의도적으로 만들어지고 있습니까? 이 질문에서 모든 변화는 시작됩니다. 우리는 이렇게 배웠습니다. 좋은 대학을 나오고 좋은 직장을 얻고 돈을 더 많이 벌고 남들보다 앞서가면 행복해질 거라고. 그래서 우리는 늘 결과를 향해 달려갑니다. 지금의 삶은 잠시 참고 견디는 과정일 뿐, 행복은 나중에 도착할 어떤 지점이라고 믿으면서 말이죠. 하지만 아주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그토록 원하던 목표를 이루는 순간, 기쁨은 생각보다 오래가지 않습니다. 승진을 해도 금방 익숙해지고, 연봉이 올라가도 삶이 극적으로 달라지지 않고, 목표를 달성해도 우리는 또다시 다음 목표를 찾아 뛰어갑니다. 왜 이런 일이 반복될까요? 연구자들은 수많은 사람들의 하루를 추적했습니다. 언제 가장 만족을 느끼는지, 어떤 순간에 삶의 의미 있게 느껴지는지를 세밀하게 기록했죠. 그 결과는 우리의 상식을 완전히 뒤집었습니다. 사람들은 돈을 쓸 때보다, 쉬고 있을 때보다, 심지어 성공을 자축하는 순간보다도 어떤 일에 깊이 집중하고 있을 때 가장 행복을 느낀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행복은 무엇을 가졌느냐가 아니라 지금 무엇을 경험하고 있느냐에서 결정됐던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이렇게 말합니다. 요즘 너무 바빠서 삶이 없다. 하지만 문제는 바쁨이 아닙니다. 문제는 그 바쁨 속에 집중과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의미 없는 반복은 우리를 지치게 만들고, 목적 없는 노력은 삶을 공허하게 만듭니다. 반대로 어떤 일에 완전히 빠져들어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잡념이 사라지고 오직 지금 하고 있는 것만 남는 순간, 그때 우리는 이상할 만큼 충만함을 느낍니다. 성과가 있어서가 아닙니다. 보상이 있어서도 아닙니다. 그 순간 자체가 이미 우리에게 가장 깊은 만족을 주고 있었던 것입니다. 즉, 행복은 미래의 사건이 아니라 현재의 상태입니다. 그래서 인생이 바뀌는 질문은 이것입니다. 나는 무엇을 이루고 있는가가 아니라 나는 하루 중 얼마나 살아있다고 느끼는가? 이 질문을 던지는 순간 우리는 성공을 쫓는 삶에서 경험을 설계하는 삶으로 방향을 바꾸게 됩니다. 행복은 얻는 것이 아니라 만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흔히 불행의 원인을 밖에서 찾습니다. 경기가 안 좋아서, 직장이 힘들어서, 사람 관계가 어려워서, 시간이 없어서, 그래서 환경만 바뀌면 행복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연구는 전혀 다른 사실을 보여줍니다. 같은 환경에서도 누군가는 삶을 즐기고 누군가는 끊임없이 지쳐갑니다. 차이는 외부가 아니라 의식이 어떻게 작동하느냐에 있었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가만히 두면 저절로 불안과 걱정을 만들어내는 방향으로 흐릅니다. 해야 할 일, 지나간 실수, 아직 오지 않은 미래, 남과의 비교. 생각은 통제되지 않을 때 점점 무질서해지고, 이 무질서가 쌓이면 우리는 쉽게 피로와 공허를 느끼게 됩니다. 이 상태를 심리학에서는 의식의 혼란 상태라고 설명합니다. 문제는 우리는 이 상태를 너무 당연하게 받아들이며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멍하니 스마트폰을 보고 별 의미 없는 정보들을 넘기고 쉬고 있는 것 같지만 머릿속은 더 복잡해집니다. 몸은 쉬고 있는데 마음은 전혀 쉬지 못하는 상태. 그래서 쉬어도 피곤하고 놀아도 만족이 없고 일을 하지 않을수록 오히려 더 불안해집니다. 이것이 현대인이 겪는 가장 큰 역설입니다. 편해졌는데 왜 더 괴로울까?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우리는 의식을 사용할 줄 모르고 그저 흘러가게 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의식은 물과 같습니다. 방향을 주지 않으면 낮은 곳으로, 더 쉬운 곳으로, 더 자극적인 곳으로 흘러갑니다. 그리고 그 끝에는 늘 공허가 남습니다. 반대로 의식의 방향이 생기고 집중할 대상이 생기면 마음은 놀라울 만큼 안정되기 시작합니다. 불안을 없애는 방법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할 수 있는 어떤 것을 만드는 것입니다. 행복은 감정이 아니라 질서 잡힌 의식의 결과이기 때문에, 그래서 인생의 방향을 바꾸는 두 번째 질문은 이것입니다. 나는 지금 내 마음을 어디에 쓰고 있는가? 우리의 삶은 시간이 아니라 집중이 흘러간 자리로 만들어집니다. 살면서 한 번쯤 이런 순간을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일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벌써 몇 시간이 지나 있고, 주변의 소리는 들리지 않고 잡념도 사라지고 오직 지금 하고 있는 일만 또렷하게 느껴지는 순간, 이상하게도 그 시간은 힘들지 않습니다. 오히려 에너지가 더 살아나는 느낌을 받습니다. 우리는 그 상태를 흔히 이렇게 말합니다. 완전히 빠져들었다. 이것이 바로 몰입에서 말하는 인간이 가장 충만해지는 심리 상태입니다. 연구자들은 예술가, 운동선수, 과학자, 장인, 평범한 직장인까지 수천 명의 경험을 분석했습니다. 그들이 인생에서 가장 만족스러웠다고 말한 순간에는 놀랍게도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돈이 많았던 순간도, 칭찬을 받던 순간도, 쉬고 있던 순간도 아니었습니다. 모두가 어떤 행위 속에 완전히 들어가 있었던 순간이었습니다. 몰입 상태에서는 세 가지 변화가 일어납니다. 첫째, 시간 감각이 달라집니다. 시간이 빨리 가거나 아예 느껴지지 않습니다. 둘째, 자아가 사라집니다. 내가 잘하고 있나라는 평가가 멈추고 행동 그 자체에만 집중하게 됩니다. 셋째, 에너지가 소모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채워집니다. 끝나고 나면 지치는 것이 아니라 이상하게 더 살아있는 느낌이 듭니다. 이 상태는 특별한 사람만 경험하는 것이 아닙니다. 문제는 우리가 이 상태를 우연히 찾아오는 순간적인 행운으로만 여긴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연구에서 말합니다. 몰입은 재능이 아니라 환경과 조건이 만들어낼 수 있는 구조적인 경험이라고. 즉, 어떤 사람은 인생 전체를 몰입 속에서 살아가고 어떤 사람은 평생 그 문 앞에도 가지 못합니다. 차이는 능력이 아니라 삶을 설계하는 방식에 있었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어떤 결과를 낼 것인가를 계획해 왔습니다. 하지만 이제 질문을 바꿔야 합니다. 나는 어떤 상태로 일하고 있는가? 성과 중심의 삶에서 경험 중심의 삶으로 이동할 때 우리는 더 많이 이루는 것이 아니라 더 깊이 살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깊이가 결국 우리의 삶의 방향을 바꾸기 시작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몰입을 이렇게 생각합니다. 집중이 잘 되는 날이 따로 있다. 기분이 좋아야 가능하다. 나는 원래 집중력이 약하다. 하지만 연구는 전혀 다른 결론을 내립니다. 몰입은 감정이 아니라 조건이 만들어내는 결과라는 것입니다. 즉, 몰입은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설계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인간이 몰입에 들어갈 때 반드시 나타나는 조건은 무엇이 있을까요? 첫 번째는 목표가 명확해야 합니다. 해야 할 일이 막연하면 뇌는 에너지를 쓰지 않습니다. 열심히 해야지가 아니라 지금 당장 무엇을 할 것인지가 구체적으로 보여야 합니다. 몰입은 항상 명확한 다음 행동에서 시작됩니다. 두 번째, 즉각적인 피드백이 있어야 합니다. 내가 잘하고 있는지, 어디를 고쳐야 하는지 알 수 있을 때 집중은 계속 유지됩니다. 그래서 몰입은 성과 평가가 아니라 과정 확인이 가능한 환경에서 잘 일어납니다. 세 번째, 도전과 능력의 균형이 맞아야 합니다. 너무 쉬우면 지루해지고 너무 어려우면 불안해집니다. 몰입은 늘 약간 버거운 지점에서 발생합니다. 우리를 성장시키는 바로 그 경계입니다. 네 번째, 방해 요소가 차단되어야 합니다. 몰입은 멀티태스킹과 공존하지 않습니다. 알림, 잡담, 끊기는 흐름은 집중을 완전히 무너뜨립니다. 몰입은 시간이 아니라 끊기지 않는 연속성에서 만들어집니다. 다섯 번째, 스스로 선택했다는 감각이 필요합니다. 억지로 하는 일에서 에너지가 나오지 않습니다. 같은 업무라도 내가 하기로 결정했다고 느끼는 순간 집중의 질이 달라집니다. 여섯 번째, 결과보다 과정의 시선이 머물러야 합니다. 성과만 바라보면 불안이 생깁니다. 하지만 지금의 행동 자체에 몰두하면 생각이 단순해지고 집중이 깊어집니다. 몰입은 늘 현재형입니다. 일곱 번째, 시간의 구조가 필요합니다. 몰입은 여유 시간에 생기지 않습니다. 오히려 명확하게 구획된 시간,
예를 들어 이 90분은 이것만 한다는 경계가 있을 때 더 잘 일어납니다. 자유가 아니라 의도적인 제한이 몰입을 만듭니다. 여덟 번째, 반복을 통해 점점 난이도를 높여야 합니다. 몰입은 한 번의 경험이 아니라 점진적인 확장 과정입니다. 어제보다 조금 더 어려운 것, 조금 더 정교한 것에 도전할 때 삶 전체가 몰입의 방향으로 재구성되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사실 하나가 드러납니다. 몰입은 특별한 순간이 아니라 하루의 구조가 만든 결과라는 것. 우리는 지금까지 의욕이 생기길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삶을 바꾸는 사람들은 의욕이 아니라 환경을 먼저 바꿉니다. 집중이 잘 되는 사람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집중할 수밖에 없는 구조 속에 자신을 두는 사람이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이제 질문은 이것입니다. 나는 열심히 살고 있는가가 아니라 나는 몰입이 가능하도록 내 하루를 설계하고 있는가. 이상한 경험을 해본 적 있으실 겁니다. 해야 할 일은 시작하기가 그렇게 어려운데 의미 없는 영상이나 뉴스는 몇 시간이고 계속 보게 됩니다. 중요한 일은 힘들고 쓸데없는 일은 너무 쉽게 빠져듭니다. 왜 이런 일이 생길까요? 우리는 흔히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의지가 약해서 그래. 하지만 연구는 말합니다. 이건 의지의 문제가 아니라 뇌가 선택하는 방식의 문제라고. 우리의 뇌는 본능적으로 쉽고 즉각적인 보상이 있는 활동을 선택합니다. 짧은 영상, 자극적인 정보, 끝없는 스크롤, 이것들은 노력 없이도 즉각적인 만족을 줍니다. 문제는 이것이 진짜 몰입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집중한 것 같지만 실제로는 의식이 계속 끊어지고 에너지는 회복되지 않습니다. 이 상태를 가짜 몰입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가짜 몰입의 특징은 단순합니다. 끝나고 나면 남는 것이 없습니다. 기억도 희미하고 성취감도 없고 오히려 더 피곤해집니다. 반대로 진짜 몰입은 끝나고 나면 무언가가 축적됩니다. 기술이 늘고 이해가 깊어지고 자존감이 단단해집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쉬는 것과 도망치는 것을 혼동해 왔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 시간이 회복을 준다고 믿었지만 인간은 의미 없는 휴식에서 에너지를 얻지 못합니다. 오히려 적절한 도전 속에서 스스로를 사용하고 있다고 느낄 때 가장 빠르게 회복합니다. 그래서 일이 우리를 지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의미 없이 반복되는 시간이 우리를 더 지치게 만듭니다. 여기서 우리는 반드시 깨달아야 할 사실은 이겁니다. 우리의 하루는 이미 무언가에 몰입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것이 성장을 만드는 몰입이냐, 아무것도 남기지 않는 몰입이냐의 차이일 뿐입니다. 그래서 삶을 바꾸는 사람들은 시간을 관리하지 않습니다. 몰입의 방향을 관리합니다. 지금 당신의 집중은 어디에 쓰고 있습니까? 그 질문이 당신의 미래를 이미 결정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늘 이렇게 생각합니다. 조금만 덜 힘들면 좋겠다. 일이 줄어들면 삶의 만족도가 높아질 텐데. 쉬는 시간이 많아지면 행복해질 거야.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행복의 조건을 편안함에서 찾습니다. 하지만 연구 결과는 이 믿음이 완전히 틀렸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사람들은 쉬고 있을 때보다, TV를 보고 있을 때보다, 아무 책임이 없을 때보다 오히려 어떤 목표를 향해 집중하고 있을 때 더 높은 만족도를 기록했습니다. 놀랍게도 인간은 편안할 때 가장 행복한 존재가 아니라 무언가를 해내고 있을 때 가장 살아있다고 느끼는 존재였습니다. 왜 이런 차이가 생길까요? 편안함에는 방향이 없습니다. 해야 할 것도 없고 도전할 것도 없고 에너지를 쓸 이유도 없습니다. 그래서 마음은 금방 흩어지고 생각은 불안과 비교로 채워집니다. 반대로 의미 있는 도전은 우리의 의식을 하나로 모읍니다. 지금 무엇을 해야 하는지 명확하고 작은 진전이 곧바로 느껴지고 스스로 성장하고 있다는 감각이 생깁니다. 이때 우리는 피곤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에너지가 정렬되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루 종일 쉬었는데 더 피곤할 수 있고 몇 시간 집중해서 일했는데 오히려 기분이 맑아질 수 있는 것입니다. 문제는 일이 많으냐 적으냐가 아니라 그 일이 나를 사용하게 만들고 있는가 아니면 나를 소모시키고 있는가에 있습니다. 의미 없는 반복은 소모를 만들고 의미 있는 도전은 활력을 만듭니다. 이 차이가 쌓이면 같은 시간을 살아도 전혀 다른 삶이 됩니다. 그래서 인생을 바꾸는 사람들은 편해지려고 노력하지 않습니다. 대신 스스로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나를 조금 더 성장시키는 어려움은 무엇인가? 행복은 긴장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의미 있는 긴장 속에서 만들어지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편안함을 목표로 살아갈 때 점점 무기력을 느끼고 성장을 목표로 살아갈 때 점점 충만함을 느끼게 됩니다.
삶의 만족도는 여유에서 생기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선택한 도전 속에서 조용히 만들어지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늘 자유를 꿈꿉니다. 출근하지 않아도 되는 삶, 누가 시키지 않아도 시간을 마음대로 쓸 수 있는 삶. 많은 사람들은 그 상태가 되면 비로소 행복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전혀 다르게 나타납니다. 막상 완전히 자유로운 시간이 주어지면 사람들은 무엇을 해야 할지 몰라 당황합니다. 처음 며칠은 좋습니다. 늦잠도 자고 하고 싶은 것도 하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조금만 지나면 이상하게 마음이 불안해지기 시작합니다.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지? 이렇게 시간을 써도 괜찮은 걸까? 해야 할 일이 없을수록 생각은 더 많아지고 삶의 방향은 흐려집니다. 인간은 원래 완전한 자유 속에서 편안함을 느끼도록 설계된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스스로 선택한 목표가 있을 때, 그 목표를 향해 움직일 때 비로소 마음이 안정됩니다. 방향이 없는 자유는 가능성이 아니라 혼란이 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휴가가 끝난 뒤 오히려 안도감을 느끼기도 합니다. 다시 해야 할 일이 생기고 다시 하루의 구조가 생기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통찰이 나옵니다. 우리를 지치게 하는 것은 해야 할 일이 아니라 의미 없는 일과 방향 없는 시간입니다. 사람은 스스로 선택한 책임이 있을 때 가장 건강한 심리 상태를 유지합니다. 그래서 삶을 설계한다는 것은 자유를 늘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집중할 방향을 정하는 일입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되는 삶이 아니라 무엇에 몰두할 것인가가 분명한 삶, 그것이 오히려 우리를 더 자유롭게 만듭니다. 진짜 자유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상태가 아니라 내가 의미 있다고 느끼는 일에 기꺼이 나를 쓰는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렇게 물어야 합니다. 나는 무엇에서 벗어나고 싶은가가 아니라 나는 무엇에 기꺼이 묶일 것인가? 그 질문이 삶의 방향을 결정하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원래 집중을 못하는 성격이에요. 몰입은 특별한 사람들이나 가능한 거죠. 나는 환경이 안 돼서 어쩔 수 없습니다. 하지만 연구에서는 단호하게 말합니다. 몰입은 타고나는 능력이 아니라 환경이 만들어내는 결과라고. 즉, 우리는 집중력이 부족한 것이 아니라 집중할 수 없는 방식을 하루를 쓰고 있었던 것입니다. 생각해보면 우리의 하루는 몰입과 정반대의 구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알림이 끊임없이 울리고 해야 할 일은 동시에 여러 개가 쏟아지고 짧게 나눠진 시간 속에서 계속 다른 일로 전환합니다. 아무리 환경에서는 아무리 의지가 강해도 깊이 들어갈 수 없습니다. 몰입은 의지로 버티는 상태가 아니라 들어갈 수밖에 없는 조건에서 자연스럽게 발생합니다. 그래서 삶을 바꾸고 싶다면 자기 자신을 바꾸기 전에 하루의 구조부터 바꿔야 합니다. 예를 들어 시간이라면 한다는 방식에서는 절대 몰입이 생기지 않습니다. 대신 이렇게 바꿔야 합니다. 이 시간에는 이것만 한다. 다른 선택지는 없다. 선택지가 줄어드는 순간 집중은 오히려 쉬워집니다. 몰입하는 사람들은 의지가 강한 것이 아니라 결정을 줄여놓은 사람들입니다. 또 하나의 중요한 변화가 있습니다. 성과 중심의 하루에서 과정 중심의 하루로 이동하는 것입니다. 오늘 얼마나 해냈는가가 아니라 오늘 얼마나 깊이 들어갔는가. 이 질문이 반복되면 삶의 속도가 아니라 밀도가 달라집니다. 몰입은 거창한 목표에서 시작되지 않습니다. 아주 작은 단위의 몰입, 예를 들어 30분의 완전한 집중이 하루를 바꾸고 그 하루가 쌓이면 결국 인생 전체의 방향을 바꾸게 됩니다. 그래서 삶을 바꾸는 사람들은 새로운 결심을 하지 않습니다. 대신 환경을 이렇게 바꿉니다. 집중할 시간, 집중할 대상, 집중을 방해하지 않는 구조. 몰입은 의지의 산물이 아니라 설계의 결과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중요한 질문은 이것입니다. 나는 열심히 살고 있는가가 아니라 나는 몰입할 수밖에 없는 삶을 만들고 있는가. 그 차이가 몇 년 뒤 전혀 다른 인생을 만들어냅니다. 많은 사람들이 몰입을 이야기하면 이렇게 말합니다. 좋은 내용인 건 알겠는데 현실에서는 불가능하지 않나요? 해야 할 일도 많고 시간도 부족하고 직장은 내가 통제할 수 있는 공간이 아니라고 느끼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몰입은 환경이 완벽할 때 가능한 것이 아니라 지금 있는 자리에서 방식을 바꾸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몰입은 직업이 아니라 태도이고 상황이 아니라 설계입니다. 먼저 일을 대하는 방식을 바꿔야 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일을 처리합니다. 빨리 끝내야 할 대상, 지나가야 할 시간처럼 대합니다. 하지만 몰입은 일을 처리할 때가 아니라 일을 탐구할 때 발생합니다. 같은 업무라도 이렇게 질문이 달라져야 합니다. 이걸 빨리 끝내야지가 아니라
이 일을 더 잘하려면 무엇을 바꿀 수 있을까? 속도 중심에서 정밀도 중심으로 이동하는 순간 일은 지루한 반복이 아니라 집중의 대상이 됩니다. 두 번째는 하루의 몰입 구간을 의도적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하루 종일 몰입하려고 하면 실패합니다. 대신 하루에 단 한 번 방해받지 않는 시간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단 60분이라도 좋습니다. 그 시간만큼은 연락도 잡무도 다른 생각도 차단하고 오직 하나의 과제에만 들어가는 것입니다. 삶이 바뀌는 사람들은 이 짧은 몰입 시간을 매일 반복하는 사람들입니다. 세 번째는 인간관계에도 몰입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람을 만나면서도 절반은 다른 생각을 하고 절반은 휴대폰을 확인합니다. 하지만 진짜 만족을 주는 관계는 완전히 집중된 대화에서 나옵니다. 누군가의 말을 온전히 듣고 판단하지 않고 그 순간에 머무는 경험, 이 역시 몰입의 한 형태입니다. 그래서 관계의 질은 시간의 길이가 아니라 집중의 깊이에 의해 결정됩니다. 네 번째는 일상을 의식적으로 경험하는 훈련입니다. 식사를 할 때는 식사만 하고 걸을 때는 걷는 감각을 느끼고 무언가를 배울 때는 그 과정 자체에 머무는 것. 이렇게 의식을 한 곳에 모으는 연습이 쌓이면 우리는 점점 더 쉽게 몰입 상태로 들어갈 수 있게 됩니다. 몰입은 거창한 프로젝트에서 시작되지 않습니다. 아주 평범한 하루를 다르게 사용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그래서 삶의 변화는 새로운 기회를 얻을 때가 아니라 같은 하루를 다르게 쓸 때 일어납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이겁니다. 무엇을 하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경험하느냐. 몰입은 특별한 순간이 아니라 평범한 시간을 특별하게 사용하는 기술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늘 인생을 바꾸고 싶다고 말합니다. 더 좋은 기회를 만나고 싶고 더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싶고 언젠가는 정말 만족하는 삶을 살고 싶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삶은 어느 날 갑자기 바뀌지 않습니다. 삶은 우리가 매일 무엇에 시간을 쓰는가가 아니라 매일 무엇에 의식을 쓰는가에 따라 천천히 달라집니다. 우리는 이미 하루 대부분을 어딘가에 몰입하며 살고 있습니다. 문제는 그 대상이 나를 성장시키는 것이냐 아니면 그저 시간을 소모시키는 것이냐의 차이입니다. 그래서 인생을 바꾸는 가장 중요한 질문은 거창하지 않습니다. 나는 앞으로 무엇을 할 것인가가 아니라 나는 지금 무엇에 몰입하고 있는가. 이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지는 순간 삶의 방향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몰입은 미래를 준비하는 과정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을 살아내는 방식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흔히 의미 있는 인생이란 특별한 성취가 있어야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연구는 정반대를 말합니다. 특별한 성취가 인생을 의미 있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매 순간 의미 있게 살아온 시간이 쌓여 결국 특별한 인생이 만들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의 변화는 거대한 결심에서 시작되지 않습니다. 오늘 단 한 번의 깊은 집중, 단 한 번의 의식적인 선택, 단 한 번의 몰입 경험, 그 작은 순간들이 쌓여 우리의 삶의 밀도를 완전히 바꾸기 시작합니다. 행복을 찾는 것이 아니라 집중하는 시간 속에서 자연스럽게 발견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동안 행복해지기 위해 더 많은 것을 가지려고 애써왔습니다. 하지만 어쩌면 우리가 놓치고 있었던 것은 더 많이 가지는 삶이 아니라 더 깊이 경험하는 삶이었는지도 모릅니다. 몰입은 특별한 사람들의 능력이 아니라 누구나 선택할 수 있는 삶의 방식입니다. 하루를 흘려보내지 않고 의식적으로 사용하기 시작하는 순간 우리의 시간은 더 이상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차곡차곡 쌓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쌓인 시간들이 어느 순간 돌아보았을 때 완전히 다른 인생을 만들어 놓습니다. 오늘 하루 무언가 하나에 완전히 몰입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짧은 경험이 생각보다 훨씬 큰 변화를 시작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지금까지 지식의 나침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